우리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여름철은 물론 1년 365일 걱정 없이 호흡기 폐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누설팀인데 김종호 씨 뵈러 왔는데 혹시 김종호 씨세요? 아니요. 그럼요. 김종호 씨 저 산에 갔어요. 산이요? 무더위를 뚫고 산으로 향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를 직접 만나러 바리바리 장비를 챙겨 산을 오르는데 주인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길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만 이어져만 간다. 우거진 산속 제작진이 애타게 찾는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유, 여기 올라오면 이따오게 시켜줬는데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누설팀인데 혹시 김종호 씨세요? 어렵게 만난 오늘의 주인공 60세 김종호 씨. 왜 여기 계세요? 아 저기 산 저기 저 폐건강 때문에 산도 오고 동생도 약초도 가르쳐주고 같이 캐고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폐암에 걸려서 그 스스로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산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폐암에 걸렸었다? 2009년도 폐암 3기 선고를 받게 된 김종호 씨. 그에게서 발견된 암은 암 중에서도 사망률 1위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폐암.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을 하며 흡연까지의 폐건강을 해쳤다고 생각한다는 김종호 씨는 폐암 수술 이후 회복기를 보내며 항암에 좋은 피톤치드와 음이온의 도움을 받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다고 한다. 폐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배가 아파서 그래서 위경련이 일어났나 보다 이거 갔는데 폐에 500원짜리 동전 많은 거 그걸 딱 보였는데 그때는 다리가 시청거리더라고. 내가 여자 살아서 아무것도 없이 뒷사람은 여자 고생을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왜 내가 암이지 하는 생각에 너무 분하고 그 암이라는 건 나이에 관계없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하더라. 가슴을 절개하고 폐 3분의 1을 잘라냈지만 그 뒤에 찾아온 항암 치료는 그를 더욱 절망으로 내몰았다.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며 건강을 되찾으려는 굳은 의지로 지금까지 산을 찾고 있다는 김종호 씨.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서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지금 코 막고 뭐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하고 있는 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이요? 이런 식으로 자주 하면 폐활량이 굉장히 늘어져서 좋아요. 운동하는 저 동생이 그 호흡법을 가르쳐서 지금 산에 오면 거의 하고서 가고 그래요. 그래서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호흡법으로 폐활량이 좋아졌다? 김종호 씨가 하고 있다는 호흡법을 살펴보니 코를 막고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입으로 내뱉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자신만의 방법으로 폐건강 관리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폐암 완치 진단까지 받을 수 있었던 김종호 씨. 그가 호흡기와 폐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호흡법은 실제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까? 실제로 이게 이제 천식 환자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강호흡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테이코 호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폐암 3기면 상당히 진행된 암인데 3기로 절제 수술까지 하고서 폐 일부가 없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산행까지 거뜬하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부테이코 교수가 호흡기 건강을 위해 개발한 부테이코 호흡법. 그는 빠르고 세게 호흡하는 습관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지적하며 특히 입으로 호흡할 때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부테이코 호흡법의 과학적인 기전은 숨을 참게 한 상태에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던 횡격막이 반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테이코 호흡법. 자세한 방법은 이렇다. 첫 번째 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고 두 번째는 코로 반 정도만 들이마시고 손가락으로 코를 막고 숨을 참는다. 이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인다.
이제 숨이 차오르면 숨을 급하게 내뱉지 말고 가급적 통제된 상태로 천천히 입을 통해 내뱉는다. 그날 오후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종우 씨.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역시 그의 건강 비법 중 하나다. 아유, 오늘 산에도 갔다 왔는데 맛있는 냉면 먹으러 시원한 거 먹으러 가시죠. 그래요. 좋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시원한 여름 별미 냉면을 준비해준다는 김종우 씨. 싱싱한 오이를 채 썰어 준비하고 미리 삶아둔 면을 담고 시원한 육수를 부어 뚝딱 완성된 냉면. 잘 먹겠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잘 어울리는 한 그릇. 특제 냉면을 직접 맛보는 제작진. 아무튼 이거 냉면면이 아니네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탱글해 보이는 냉면 면발. 그런데 면이 아니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요? 그러니. 제가 보여드릴게 한번 봐보실래요? 네. 가보시죠. 특별한 면의 정체를 보여주겠다는 김종호 씨. 과연 어떤 재료로 만든 면인 것일까? 이게 특별한 면이에요, 이게. 제가 폐암을 앓고 난 후에 폐건강에 좋은 걸 찾아보니 알게 됐어요. 이걸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시원하고 폐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 꾸준히 먹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네. 호흡도 굉장히 깊어졌어요. 과일 같기도 채소 같기도 한 생소한 식재료. 이 식재료로 면을 만든다? 지금 딱 제철을 맞았다는 이 식재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찾은 곳은 바로 전라남도 무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름철 건강 식재료를 알려줄 권길수 씨. 넓디 넓은 밭 촘촘하게 익어 있는 이 식재료. 김종호 씨가 보여준 것과 같은 모양이었는데 약간 모양은 참외를 닮았고 색은 메론색인데요? 네. 과일 중에서 최고 닮은 게 참외 모양이죠. 네. 참외, 예. 거의 누구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 참외라고 하는데 참외보다는 좀 더 크죠. 참외보다 크고 한편으론 멜론을 연상케 하는 생김새의 이 식재료의 정체는? 이게 국수 호박입니다. 국수 호박? 과연 그 속엔 국수가 있는 것일까? 반을 잘라 확인해봤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국수 호박 속입니다. 정말요? 완전 꽉 찼네요? 네네. 제대로 지금 익어가 나서 안에가 지금 알차게 지금 여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봐도 아직 국수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이 호박이 어떻게 면이 되는 것일까? 일단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국수호박을 반으로 가른 다음 호박씨를 파내고 20분 정도 끓는 물에 삶은 다음 다 삶아진 호박을 건져 찬물에 넣어준다. 자, 이제 찬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네. 식혔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네. 예, 이 깨끗한 물이니까 네. 이 상태 이렇게 천천히 넣어보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 예, 자, 자,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누르면 면발 나오죠. 네, 와 진짜 면이네요? 예, 그럼요. 호박 속살이 마치 잘 삶은 국수처럼 풀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국수호박, 혹은 스파게티 호박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관리도 돕는다고 알려진 국수호박. 밀가루면 대용으로 그 어떤 음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만능 식재료라고 한다. 매콤 새콤 여름철 떨어진 입맛 돋우는 국수호박 비빔면, 고소함의 절정 콩국수 호박까지.
꼬들꼬들하고 아삭아삭하다는 국소박의 식감. 아삭한 식감이 좋아 차가운 면 요리로 이용하거나 샐러드로 이용하기도 좋다고 한다. 또한 국수호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저열량 섬유질 식품으로 이뇨작용을 원활히 해 변비 예방 및 해독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호흡 면역력이 떨어지는 여름철, 국수호박은 어떤 도움이 될까? 국수호박이라는 건 사실 저도 좀 생소한데요. 아, 네, 그렇죠. 이게 면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건데요. 이 국수호박 속에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혈액 속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혈압을 낮춰줄 수가 있는데요. 요즘같이 제철 맞은 국수호박에는 레시틴이나 폴리페놀과 같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해서 이 호흡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폐암 수술 이후 폐기능 양상과 암 재발을 막기 위해 꾸준히 국수호박을 챙겨 먹었다는 김종호 씨. 국수호박 섭취가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국수호박 속에는 폐 기능을 높이고 미세먼지 배출을 돕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이 호흡 면역력 증가는 물론 감기, 비염 같은 염증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좋거든요. 특히 국수호박은 이렇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국수호박을 면으로 활용해 섭취하는 방법은 우리의 폐 기능 상승과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수호박을 삶아서 면으로 만드는 과정에 베타카로틴 함량이 3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폐기능 양상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 생존확률 15%.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김종호 씨가 자신만의 국수호박 활용법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하실 거예요? 아, 국수호박으로 냉모밀 만들 거예요. 여름에 별미로 시원해서 최고예요. 삶아서 면으로 만들어준 국수호박을 잘 풀어서 준비해주고 국수호박 냉모밀 육수를 만들 때 꼭 멸치 육수를 사용한다는 김종호 씨. 시중에 판매하는 메밀 장국 소스와 멸치 육수를 1대1로 섞어준다고 한다. 국수호박과 좋은 궁합인 것일까? 지금 보니까 멸치 육수를 쓰고 계시네요. 이 멸치의 지방 성분이 있잖아요. 이 지방 성분은 국수호박에 함유된 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이 지방 성분과 베타카로틴의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폐 기능과 여름철 호흡 면역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호흡 면역력을 높이고 폐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김종호 씨. 제가 암을 이기는 것처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저도 산에도 다니고 국수호박 꾸준히 먹으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폐기능 강화와 호흡 면역력을 높여주는 국수호박. 하지만 식이섬유가 많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개 반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우리의 폐 기능을 강화시켜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폐와 호흡기의 염증을 잡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일입니다. 면역 최전선. 폐와 호흡기 건강을 사수하고 면역력을 높일 방법을 찾던 제작진에게 도착한 한 통의 문자. 안녕하세요. 제가 과거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만의 건강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됐어요.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 전북 김제로 향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폐 건강을 지킨 오늘의 주인공 57세 함지혜 씨.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하루하루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한다는 그녀. 오로지 직접 만든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었는데
시골에 내려오게 된 계기가 건강 때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발효 음식이죠. 그래서 된장도 담고 된장을 하니까 간장도 하고 이게 5년 된 포도 식초에 직접 다 담그신 당연히 직접 했죠. 힘들죠.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천연 발효라는 거는 굉장히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거라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즐겁게 합니다. 11년 전 고향으로 내려온 그녀. 귀농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던 일이 남대문, 동대문 의류 도매업을 했어요. 섬유일이니까 먼지를 많이 먹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라 기침도 막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등이 아파서 이제 목 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이상 가니까 병원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펫CT를 찍어보고 폐암이었죠.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40대 젊은 나이에 폐암 진단을 받은 함지혜 씨. 젊은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한 바쁜 생활 속에 정작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만 것인데 회한 속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는 그녀. 울기도 좀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땐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과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나 여기서 암투병이 끝나는가 했지만 2년 후 또다시 병원을 찾게 됐다는데 제가 여름 수술했거든요. 여름에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이거 암보다 더 안 좋은 녀석이 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섬유종, 폐섬유종이 왔었죠.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질환인 폐섬유증이 발견됐고 호흡곤란으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결국 왼쪽 갈비뼈 하나를 12cm나 절개하는 큰 수술을 해야 했다. 남은 건 아픈 몸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 귀농을 선택한 함지혜 씨.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와 각종 농사로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에서 그럴 때 생각했을 때 건강이 1번이잖아요. 제가 지금은 건강하니까 자신감도 조금 더 생겨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정립이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용기가 생기고. 그녀의 일상 속에서 폐 건강을 회복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바쁜 시간 틈틈이 수건으로 눈에 띄는 동작을 한다? 지금 하시고 계신 운동이 이거 뭐예요? 이게 제가 한 동작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칭 되잖아요. 어깨 근육, 등 근육 풀어지고 기관지가 안 좋았을 때 이 등이 아팠었거든요. 목도 아팠고 이 운동법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직접 지은 농산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발효식품과 전통식품의 연구에 푹 빠졌다는 그녀는 각종 자격증까지 습득하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죽순도 따서 먹고 고루고루 또 야채도 또 텃밭도 가꾸니까 가지든 고추든 그런 거 심어서 직접 먹고 그러죠. 자연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죠. 실제로도 좋아졌고요. 많은 노력 덕분에 6년 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알기에 매 순간 정성을 다해 먹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그녀. 그런데 식사 후 뭔가를 마시는 함지혜 씨.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수시로 마시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녀만의 폐 건강을 지킨 방법일까? 이거 맹문동 차예요. 맹문동 차를 마신다? 귀농하고 제가 이제 폐암 수술했다는 걸 알고서 지인분들이 맹문동 한번 먹어봐 좋대라고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목 넘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침도 안 나고 폐에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차처럼 타서 마시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맹문동이 진짜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폐를 비롯한 호흡기 건강 및 면역력을 지키는 맹문동은요, 진시황이 불사초로 칭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도 불사초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인체의 진액이 부족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약재가 맹문동이고요. 동의보감에는 맹문동이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맑게 해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 몸의 체액이 산성화되었을 때 체액을 중화시키고 폐의 진액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폐와 기관지에 특화된 약재이기도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폐와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맹문동. 덩이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맹문동은 8월이면 아름다운 보랏빛 꽃을 피워내고 4월이면 뿌리가 단단하게 연그러 음식과 약재로 사용된다. 맹문동은 평균 수명이 40세이던 조선시대 무려 83세까지 건강한 생을 누린 영주의 장수 비결로도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의 기밀을 기록한 문서 승정원 일기에 무려 1370회나 언급되며 귀한 식재료로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 최장수왕 영조는요, 맹문동을 물처럼 수시로 섭취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왕의 일가와 건강상태, 식습관 등을 매일 기록한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면요, 영조가 내가 평상시에 물을 마시는 일이 없고 생맥산을 복용하는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맥산은 맹문동과 온자, 인삼을 2대 1대 1로 해서 만드는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차로 영조는 맹문동이 주 원료로 함유된 차를 매일 물 대신 마실 정도로 즐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맹문동은 조선시대 왕들의 건강 비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문동이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맹문동의 주된 영양성분이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포닌 성분은 사포닌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삼보다 134%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국내산 맹문동 뿌리에만 있는 스피카토사이드 A라는 고분자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 물질에 의해 생긴 염증을 배출해서 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호흡기 점막의 점액을 생성 조절하고 기관지염,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 연구에서는 맹문동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폐의 염증 물질이 7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맹문동 차를 즐겨 마시며 폐 건강을 관리한 함지혜 씨. 그런 그녀가 맹문동을 먹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볶은 건데 볶은 맹문동 차 되게 구수하고 아주 제 입엔 너무 먹을만해요. 맹문동을 볶아서 섭취한다?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를 보면요, 맹문동을 초연, 즉 볶아서 가루 내어서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맹문동은 볶아서 섭취할 경우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스피카토사이드 A 성분이 약 2.9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 이렇게 다양한 성분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맹문동을 볶아서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인삼의 사포닌 함량은 6.4%인데 반해 건조 맹문동의 사포닌 함량은 8.6%로 맹문동 속 사포닌은 사포닌의 대명사 인삼보다 134%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결론적으로 볶음 맹문동에 사포닌 성분이 많이 함유된다는 것. 과연 사실일까?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사포닌 성분은 많을수록 물에 타면 하얀 거품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실을 바탕으로 먼저 생맹문동과 볶음 맹문동 분말을 준비하고 같은 양의 물에 타서 같은 방법으로 흔들었다. 과연 그 결과는? 생맹문동에 비해 볶음 맹문동의 사포닌 거품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볶음 맹문동 분말 속 사포닌 성분은 폐 진액을 늘려 폐를 촉촉하게 해서 폐가 더욱 건강하게 숨쉴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생맹문동보다 볶음 맹문동 속 스피카토사이드 A 성분이 약 295%나 높게 포함되어 있고, 또한 5종의 암세포에 맹문동을 투여한 결과 스피카토사이드 A의 강력한 암세포주 살해 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볶음 맹문동 분말. 끊임없이 움직이며 건강을 돌보고 볶음 맹문동 분말로 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던 함지혜 씨. 몸이 건강해야 이제 정신도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하며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 겁니다.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2-3g 내외로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고, 또한 생맹문동보다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한 국내산 볶음 맹문동 분말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숨만 잘 쉬셔도요. 뭐 시원한 것도 있지만 피부도 좋아지고요. 머리도 맑아지고, 코골이도 좋아지고, 심혈관계도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해서 정말 요 한 시즌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약간 쉽게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늘 흔하게 있으니까 이게 간과하는 습관이 많이 생기는 거죠. 호흡을 산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잘못된 호흡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숨을 바르게 쉬는 사람이 10명 중에 1.4명 정도. 10명 중 1명만 제대로 숨을 쉰다? 숨을 바르게 쉬는 사람이 10명 중에 1.4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되게 적다. 10명 중에? 우리가 평소 하루에 들여 마시는 공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평소에 그 사모님 눈치 보느라고 한숨도 못 쉬고 한다는 말씀하신 우리 배한 원장님은 공기가 별로 뭐 없을 것 같아요, 폐, 그죠? 저는 늘 우주에서 사는 느낌으로 살아요. 무중력. 산소가 이런 분들 희박한. 계신데 되게 평균 성인은 3초당 한 번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 3초당 한 번 할 때 하루 평균 바로 이 페트병 이게 1.5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하루에 6,600병 정도. 성인 3초당 한 번 할 때 하루 평균 6,600병 정도. 네? 그걸로 6,600병? 한 병이 이거로 아니라? 6,600병 정도 되는 용량의 공기가 왔다 갔다 하루에? 합니다. 우와. 네. 이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폐 활량이 줄면서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요, 그걸 보충시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피를 돌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무리가 오죠. 빨리 뛰니까. 따라서 심장이 무리가 오면서 혈압은 올라가게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추후에 뇌졸중과 고혈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산소가 부족하면 뇌졸중 고혈압도 와요? 그렇죠. 숨 쉬는 걸로? 실제로 여기 호흡기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아찔했던 순간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상황? 자,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걸 겪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호흡 건강을 잃고 아찔한 순간을 겪은 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 요양 중인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어쩐지 익숙한 그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 너무 오래간만이시다. 80년대 최고 인기 개그맨 이경래. 그가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폐사진 찍으면은 선명한데 저는 폐사진 찍으면은 막 물보라치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핵을 앓았던 흔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슴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결핵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진단받은 이경래. 위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내가 기침 심하게 하고 뭐 가래 끓고 막 뭐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질환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 해서 그 뒤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저만이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비법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잠정 은퇴 후
열심히 호흡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이경래 씨. 호흡기 관리의 기본은 마스크 착용. 특히 공기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씁니다. 예전에는 이제 벗고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예. 그리고 연기 많이 맡으면 안 좋으니까 연기 맡고, 예. 예전엔 다 들이마셨던 연기들. 지금은 환기도 잊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을 자주 마셔야 호흡기가 촉촉해진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수분 섭취도 열심히 합니다.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은 물을 많이 마셔요. 각종 폐질환 진단을 받고 아찔한 위기를 겪은 후 수년간 기울여온 그의 노력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의 현재 호흡기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폐결핵은 이제 비활동성 아직 이제 진행하지 않고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이 조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제 생활 습관이 잘 유지가 되고 다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처음에 걱정 많이 했는데요. 의외로 좀 뭐랄까 괜찮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날아갈 것 같아요. 건강은 항상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개그맨 직접 선배님이시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인데. 옛날에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그 형님 그 동기분들 중에 후배들을 제일 잘 챙기는 거예요. 정이 많아 보이죠. 따뜻하고. 잘했어야지. 정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아프신지도 몰랐고 정말 죄송하네요. 후배니까는 홍덕희 씨가 영상 편지를 하나 딱 날리시면 못 또 챙겨 혹시 죄송하다고 얼마나 좀 좋아할까. 띄워요. 형님 일단 건강 되찾아서 너무 기쁘고요. 더 건강하셔야 되고 고깃집 한번 가겠습니다. 형님 보고 싶어요, 형님. 보고 싶어요, 형님. 로끼야! 아니, 거기 계세요. 저기 앉아 계세요. 어디 앉아 계신 거야? 어서 오세요. 친구한테?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그렇죠. 여전히 숨어 있다 나오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우리가 솔직히 영상만 보내드리기는 아쉽죠. 모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 건강 저는 혈색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예전에 조금 알았었는데 그 계속 주의를 하니까 더 나빠지지 않고 그 상태로 쭉 있는데 뭐 지금은 뭐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강의 엄지군단입니다. 이분들이 호흡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꼭 챙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래 씨 잘해주시죠. 이경래 씨를 모셨으니까 좀 연세대 호흡기내과 박혜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나요? 이경래 씨의 과거 호흡기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네. 이렇게 작은 빨대를 입에 물고 호흡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답답했다. 입을 벌려도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네네. 너무 답답했겠는데. 혹시 작은 거 하나가 아니라 한 30개 묻는 거 같아요. 그냥 하나예요, 달랑?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코를 통해서 목을 거쳐서 기관지로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허파꽈리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경래 씨의 폐시트를 보면 이 포도송이 부분이 담배 연기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서 다 파괴되고 터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폐기종이라고 하고요. CT에서 보면 까맣게 동글동글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이 폐기종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네. 아이고. 그러네. 이 안쪽이 막 까만 게 막 있네. 그래서입니까? 아까 지금 이경래 씨가 폐기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떤 병입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름 굉장히 긴데요. 네. 간단하게는 COPD라고도 부릅니다. COPD? 이 COPD는요,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면서 우리가 호흡할 때 지나가는 기관지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허파과리, 여기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는 좁아지고 그리고 허파과리는 터져버리고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호흡 기능이 떨어지고 숨이 차게 되고 호흡을 짧고 얕게 하게 되면서 결국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 아니, 야 무섭다. 아니 사망까지 COPD 오늘 처음 들었는데 무섭네요. 이경래 씨 폐가 저렇게 망가지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특히 담배를 오래 피신 것이 치명적이죠. 하지만 담배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무려 51%는요 비흡연자입니다. 어머 어떡해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요즘 다 아시죠? 미세먼지. 담배 연기와 미세먼지 얘기 들어보면 담배 연기 훨씬 독할 것 안 좋을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미세먼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있는 게 담배 연기와 거의 구성성이 똑같아요. 온갖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물질과 중금속 덩어리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높은 경보가 울린 날 우리가 하루 종일 외출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리가 담배 2갑 핀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흡연도 좀 했지만은 몸이 좀 안 좋을 때 신도시 근처에 아파트에 그 옆에 살을 때 아이고. 물론 미세먼지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그런 것도 예. 먼지 많이 나고. 그래서 숨을 깊게 안 쉬고 그냥 좀 뭐랄까 그냥 항상 이러고. 예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못 다니잖아요. 그냥 좀 참는다 그럴까? 그런 정도로 다녔는데 그게 좀 더 건강을 안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어렵고 낯설어서 뭐 희귀병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흔하고 또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 COPD는요, 현재 세계 사망 원인 4위인 질환이고 또 빠르게 급증해서 세계보건기구는 내년이면 이 COPD가 사망 원인 질환 3위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고요. 실제로 가래나 호흡곤란, 기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검사해보면 4명 중에 1명이 이 COPD라고 판정을 받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얼마나 남았나요? 아니 그러면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환자 수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COPD 환자 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실 정확한 수가 파악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니 그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 아니 근데 몇 위라고는 나오는데 안 나오지? 왜 환자 수가 안 나오죠? 본인이 COPD 환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경명님처럼? 네네네. 그래서 COPD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도 안 오고 검사도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COPD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남성 3명 중에 1명, 그리고 70대 남성은 2명 중에 1명이 이 COPD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진짜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60대에서 70대 남성들 중에 COPD로 진단받고 치료한 사람은 5%도 안 되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진단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뭐 폐렴이 왔거나 또는 심각한 합병증, 후유증이 생겼을 때야 병원을 찾고 그때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발견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천운이네요. 그러네. 저도 좀 무서워지는 게 제가 비염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건조한 가을이 되면 숨을 제대로 시원하게 못 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은 약간 숨 찬 것 같고 이렇게 크게 호흡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COPD 초기 증상일 수 있는 거예요? 뭐 모든 호흡곤란이 사실 COPD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호흡만으로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검사를 하셨어요. 아까 그거요? 녹화 네. 들어오기 전에 이걸로 후 하고 불었던 검사였죠. 네, 그게 바로 그 검사입니다. 이 호흡으로 인해서 폐 기능과 폐 나이를 측정하고 또 COPD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실제로 대한결핵 호흡기 학회에서도 추천하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 기계를 측정한 나이가 폐 나이보다 많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폐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러니까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래 나이보다 폐 나이가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걱정스러운 이경래 씨, 또 지금 아팠고 그렇지, 아직도 병력도 조금 있고.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는 걱정스러운데 이경래 씨 순위부터 한번 몇 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보여주세요. 61세.
아니 3위예요. 3위예요? 3위예요. 공동이 3위예요. 4위가 있다는. 4위가 있어요, 이 위치? 4위가 있어? 어떻게 해요? 자, 폐 나이가 지금 61세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시고요. 어우. 만약에 관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뭐 90세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60세까지 나올 수가 있었대요. 예. 와. 관리를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경래 씨. 그래서 공동 3위를 차지했어요, 관리를 해서. 누구랑 3위지? 근데 여러분, 이경래 씨가 이제 공동 3위인데 한 분은 이경래 씨랑 같은 폐 나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2위와 공동 3위 또 한 분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위, 3위. 홍덕기 씨 55세, 천영 씨 61세. 어머, 웬일이야? 저기 친구합시다. 누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현영 씨는 나이에 비해서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신체에 지금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염도 영향을 줬을 거고요. 진짜요? 그러면 항상 약간 어지러지한 이 기분이 산소 부족? 위암 환자의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호흡으로 숨 잘 못 쉬시잖아요. 특히 주무실 때 코로 호흡을 잘 못해서 잘 때 몸이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 심장은 산소를 더 줘야 되잖아요. 더 빨리 떠요. 그래서 피를 더 빨리 돌리거든요. 심장과 폐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 점점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지금과 같이 폐가 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현영 씨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게 그래도 공동 3위예요. 채연 씨랑 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네. 누가 봐도 채연 씨랑 저는 건강 체질이잖아요. 완전 건강 체질에다가 아니 근데 아까 비염이 있고 콧물 많이 나온다 해서 모르는 거야. 심지어 저도 지금 코가 막혀갖고 숨 쉬는 게 지금 답답하거든요. 채연 씨와 강수정 씨. 그러면은 채연 씨가 4위인가 보다. 그거 할게요. 네. 너무 걱정돼요, 지금. 빨리 보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강수정 씨 폐나이 80세. 어머, 어떻게? 강수정 선생님. 여기 지금 너무 웅성웅성거리는데요. 저 괜찮아요, 건강해요. 80세 강수정 씨. 아니, 이거 근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채연 씨랑 저랑 한 살 차인데 솔직히 말해서. 강수정 씨의 폐 나이가 80세로 나왔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사실 폐 기능이 61%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 한쪽 어디 갔어요? 동년배 또래 정상인 분들에 비해 60%만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고요. 정상인 분들에 비해 60%만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이제 다른 정상인의 폐가 양쪽 폐로 숨을 쉬고 있다면 사실 한쪽 폐 없이 나머지 한쪽 폐로만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해서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임신했을 때 제가 약간 시험관으로 아기를 낳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주사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폐에 물이 차가지고 제가 거의 만삭 때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거의 한 쓰러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병원에서 막 심장 사진도 찍고 막 폐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게 혹시 뭐 그랬을 원인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염증이 후유증으로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폐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COPD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뭐 PET-CT라든지 또 추가적인 다른 더 자세한 검사들을 시행을 해서 원인도 좀 찾으셔야 되겠고 적절한 치료도 해야 되겠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폐 기능이 61%라는 것은요, 뇌에도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호흡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뇌졸중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호흡이 수명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평생 사람이 사는데 호흡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빨리 다 쉬는 사람은 더 빨리 숨이 끊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네, 실제로 미국 생명과학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호흡이 짧고 그 호흡수가 이렇게 가쁘게 쉬는 동물일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걸로 유명하죠. 네. 거북이는 분당 2, 3회 호흡을 해서 평균 250년에서 300년을 와. 오래 산다. 야, 분당 2회 3회. 네.
이제 코끼리도 오래 사는 걸로 유명한데 분당 5, 6회 호흡을 하고요. 수명이 150년에서 200년으로 한 인간의 2배 정도 되죠. 근데 사람의 경우는 분당 15회에서 20회로 수명이 70년에서 100년 되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개는 분당 80에서 95회를 호흡하기 때문에 그러네. 수명이 15년에서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쉴 수 있는 거를 빨리 쉬어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깊고 올바르게 천천히 호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목표를 한 분당 10회 정도로 잡아서 잘 쉬어주시면은 장수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호흡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좀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폐활량을 올리는 훈련을 하면 폐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건강한 사람의 폐는 고무풍선처럼 탄력이 좋아서 숨을 들이쉬면 폐가 잘 팽창하고 숨을 내쉬면 다시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폐는 그렇게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도 못하고 잘 쪼그라들지도 못해서 얕고 짧게 쉬게 됩니다. 이때 호흡하는 폐를 늘리고 쪼그라들게 만들어주는 근육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횡격막이거든요. 횡격막. 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횡격막은 가슴 명치 부분 정도에 위치해서 복근과 갈비뼈 그리고 등 근육에 연결되어 있고 그릇을 엎어놓은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육과 인대로 이루어진 횡격막이 아래로 움직이면 폐도 함께 늘어나서 폐에 공기가 들어오고요. 네.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 폐가 쪼그라들어서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횡격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폐를 움직이면서 결국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횡격막을 잘 단련해서 호흡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폐도 못 움직이지만 횡격막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횡격막 어떻게 움직여요? 야, 움직여! 이게 아니잖아요. 호흡을 잘하면 횡격막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결핵 및 호흡대학회에서 발간한 호흡 재활 지침서에 의하면 호흡으로 횡격막을 단련시켜서 폐 기능을 올리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그 박혜정 엄지가 사전에 사실 논의를 해서요. 네. 폐 나이를 다시 젊게 돌리는 횡격막 호흡법을 준비했습니다. 폐 나이를 되돌리는 횡격막 호흡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호흡이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어지러지하고 예. 네, 숨이 가빠요. 집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페트병. 네, 이건 다 집에 있거나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요즘에 페트병 플라스틱 하나만 안 있으면요. 여러분 폐 나이를 다시 젊게 되돌릴 수가 있고요. 뇌졸중 예방까지도 가능한 횡격막 호흡법을 할 수 있습니다. 좋다. 이 운동을 통해서 횡격막 근육을 쓰는 그 운동을 하시면 폐활량이 훨씬 더 늘어나서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숨을 들이마시는데 그냥 들이마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못하십니다. 그냥 숨 쉴 때 배가 들어가죠. 네. 위에 가슴이 그죠? 나오죠.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이건 아닙니다. 반대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횡격막 운동인데요. 자, 그것을 페트병을 입에 물고 왼쪽 팔은요 배를 만지십시오. 그리고 페트병을 다 마시는데 이 병이 다 이렇게 오므러드는 겁니다. 그때 배가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우와, 더 쪼그라져야 되는 거 알죠? 그렇구나. 여섯, 일곱. 여섯, 일곱. 대략적으로 시간은요. 들이마시는 시간은 5초 정도. 그리고 내쉴 때도 5초 정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서둘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현영, 시작! 둘, 셋, 넷, 다섯, 내쉬세요.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합격입니다,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강수영 씨 표정이 안 좋아요.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들이마시는 거예요.
시작. 마시지 마시고. 마시지 마시고. 자, 왜 마시지 마시고. 자, 준비하시고. 자, 하나 한 다음에 하나, 둘, 시작. 중계방송해드립니다. 강수영 씨 현재 폐 나이 80세. 중계방송해드립니다. 강수영 씨 현재 폐 나이 80세. 네. 진짜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들이마시는 거. 들이마시면서 손으로 하시네요. 손으로.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큰 병보다는요. 이렇게 집에 조그만 병도 있죠. 이 병을 이용하시는 게 처음에는 또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거 좋네요. 우리한테 처음부터 이걸 주지. 한번 조그만 번 해볼까요? 훨씬 더 쉬울 건데. 배 만지시고요. 배. 네, 다섯, 여섯. 훨씬 쉽죠? 이게 배에 힘이 진짜 딱 들어가지 않아요? 딱 이렇게 마실 때 배가 빵빵해지면서 배 근육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횡격막을 안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거를 지금 써보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운동하다 보면 나중에는 방법을 알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폐활량을 훨씬 늘릴 수 있겠죠. 주의해야 될 점이 좀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페트병 처음에 하시다가 안 되니까 자꾸만 여기 근육이 빳빳하게 쓰고 어깨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훈련의 목표는 횡격막을 우리가 단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호흡할 때 주요 근육이 돼야 되는데 이 운동을 하실 때는 거울 앞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깨가 좀 안 올라오게 하셔야 횡격막을 더 단련시킬 수 있지 지금처럼 어깨를 자꾸 올리시면 호흡의 보조 근육을 자꾸 긴장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어깨를 고정시키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원리로 풍선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실제 풍선을 이용해서 방금 알려주신 호흡을 주 3회 8주간 수시로 했더니 폐 기능이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페트병 하나면 폐 튼튼, 뇌졸중까지 예방하는 횡격막 호흡 가능. 초간단 횡격막 호흡으로 폐 나이 되돌려보세요. 호흡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경래 씨 지금 어떠세요? 정말 오늘 와서 정말 건강 얻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진작에 알았으면 그렇죠. 숨만 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알았어요. 근데 또 이게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청석에는 이경래 씨처럼 그리고 저처럼 약간 호흡 건강이 고민인 분들이 자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호흡기 고민이 있으신지요? 저는 오랫동안 기침이 심해요. 밥을 먹을 때도 기침하느라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밥 먹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기침이 너무 심해서 숨이 차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그 정도예요?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꺼리고 그래서 사람 많은데 가질 못하겠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네. 기침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뭐 이렇게 호흡이 아직도요? 예. 너무 힘들겠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기침이 안 멈춰요. 기침,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게 숨통을 막는 호흡 이상 증상 중에 하나가 이 기침일 것 같은데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숨통 막는 증상, 기침입니다. 기침. 숨 막히지. 기침으로 굉장히 많이들 고통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은 사실 이 기침은 몸속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어 기전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반응이거든요. 코와 입을 통해서 먼지나 세균 같은 이물질이 한번 흡입되면 그게 스스로 다시 밖으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호흡기관에 쌓여있는 이런 이물질들을 우리 몸이 기침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꼭 필요한 기침도 너무 심하면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한 게 사실인데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말만 해도 기침이 나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은데 말을 시작하면 해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또 말라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은데 또 감기 이렇게 걸렸을 네. 때는 노래 시작하면 또 기침이 나니까 무대에서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게 되는데 또 이게 약의 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을 먹으면 음정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게 약간 음정이 안 잡히니까 약은 또 잘 못 먹겠고 또 아프니까 먹어야 되겠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일을 중단하고 쉬면
그 회복할 시간을 주면 우리 몸도 면역이 회복이 되겠지만 그걸 못하는 상황에서는 네. 우리가 뭘 주로 합니까? 바로 약을 종합적으로 먹죠.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네. 빨리 약을 선택하는데 그게 너무 잦다 보면 또 네.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옳은 선택이 될 수가 없고 또 그거보다 좀 나은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병원을 찾으면 또 항생제 처방해서 빨리 나아야지 하는 그런 네. 잘못된 욕심이 있다면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을 빨리 채택한다는 거는 또 다른 만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나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심해질 것 감기 같고. 걸린 내 몸한테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이제 뭐 감기 이후에 생기게 되는 만성 기침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방 기침 감기약을 준비했습니다. 기침 잡는 한방 감기약 대공개. 앞에 항생제 걱정 없이 기침 잡는 한방 감기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무엇인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의 제왕! 이거 배숙 아니에요? 배숙? 도라지 배속 이거 뭐예요? 배숙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 목 건강을 위해서 뭐 도라지 또는 배 또는 합쳐서 뭐 도라지 배숙 네. 많이 드시죠. 네. 네. 이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배 도라지를 즙으로 해서 이제 꾸준히 먹게 되면 기침 감기를 완화하고 또 폐 기관지에 생긴 열독을 빼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침 잡는 한방 감기약으로 도라지 배숙을 정말 잘 만들어서 내 몸에 제대로 드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도라지 배숙입니다.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도라지 배숙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 비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비법. 두 가지. 네. 이제 만들면서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주인공인 배가 있으면 배 속을 파서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건 어머님들 잘 아시죠? 배 이렇게 뚜껑을 자른 다음에 네. 가운데를 이렇게 속으로 파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를 준비를 했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도라지를 보통 많이 넣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 도라지 배숙을 약이 되게 먹게 하는 그 첫 번째 비법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그 첫 번째 비법 바로 제가 엄지의 제왕 하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지의 엄지의 제왕. 제왕. 도라지. 도라지 넣잖아요. 이 도라지가 일반 도라지가 아니고 도라지 중에서 가장 그 영양분과 약효가 뛰어난 6년근 도라지. 도덕성 있는데. 왜 5년근, 7년근 말고 꼭 6년근이어야 돼요? 오히려 더 한 10년 이렇게 오래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오래될수록 6년근 이상부터는 도라지가 잘 재배가 안 돼서 가격이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근과 6년근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도라지를 쓰시는 거죠. 아니 근데 와 이거 6년근 도라지라서 그런지 굉장히 굵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도라지는 살짝 뭐라 그럴까요? 아린 맛이 있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도라지는 특히 이제 아린 맛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아린 맛이 기침 해소에 또 약효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산을 자극해서 또 위상 역류로 인한 또 다른 또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효를 잘 쓰면서 아린 맛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 6년근을 또 쓰시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한 뿌리 한 뿌리 다 먹어보면서 살 수도 없고 혹시 사전에 6년을 샀어도 아린 맛이 있다면 아린 맛을 제거하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그렇죠. 뭐 도라지는 뭐 1년근이나 6년근이나 사실 기본적인 아린 맛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넣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방법인데요. 이 천일염의 풍부한 무기질이 아린 맛을 또 중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휘발돼서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아린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짝 데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건져 볼까요? 네, 그냥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다 건지고요. 아린 맛이 없어졌는지 네. 강수정 아나운서가 한번 그 맛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데치면 아린 맛이 없어지는구나. 없어졌을까요? 와 진짜 조금 주시네요. 네, 아껴야 되니까요. 섭섭해.
아린 맛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죠. 잠깐 요만큼 데쳤는데? 그냥 끝맛은 약간 씁쓸한데 그 아린 맛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미리 아린 맛을 제거한 6년근 도라지를 제가 절단시켜 놓은 건데요. 이 절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숙 뚜껑이 닫힐 정도로만 이렇게 너무 높게 쌓지 마시고요. 적당히 약간 빈 공간이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맛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은행을 넣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꿀을 꿀 넣는 넣어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도라지 배숙 약으로 먹는 두 번째 비법. 여기에서 뭔가 특별한 뭔가를 저는 조금 더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뭔지 궁금하다. 자, 여기 두 번째 도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약재 아닐까? 한약재. 자, 그러면 바로 열어볼까요? 엄지의 제왕. 호박씨. 호박씨야? 호박씨를 저는 배숙에 넣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고소하긴 하겠다. 어머, 신기하다. 호박씨는 이제 아연이 풍부한 식품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제 아연은 기침을 잦게 하는 그 약효가 있는 대표적인 영양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라지 배숙을 하실 때 같이 넣어서 드시게 되면 이 호박씨 특유의 그 씹는 맛도 있고요. 만성 기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좋다. 호박씨를 여기다 넣어 볼 텐데요. 이렇게 미리 이제 그 도라지는 넣어두었죠. 그리고 남은 빈 공간에 준비한 호박씨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그렇죠. 진짜 의외다. 그리고 이거를 넣으면은 나중에 고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맛이. 이 호박씨는 볶은 거는 아니고 그냥 생호박씨. 네, 생호박씨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더 두실 게 그냥 배숙 자체를 통째로 찜겨 놓고 특히 이제 산발이 위에 이제 쪄서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네. 이대로 접시를 받친 채로 찜겨 넣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안쪽에서 수증기랑 배즙이 만나면서 이 접시에 그 배숙의 중요 영양 성분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접시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이제 닫아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제 배숙이 익을 때까지 해주시는데요. 밑에 넣어두었던 물이 팔팔 끓는 전부터 해서 한 15분 정도 하시고 그 뒤로 이제 꺼내서 드셔도 되고요. 자, 호박씨를 넣은 도라지 배숙 지금 1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짠! 짠! 짜자자잔! 짠! 그리고 옆에 보세요. 접시. 옆에 국물이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요. 이게 뭐죠? 그렇죠. 이 액체가 바로 도라지 배숙의 진액입니다. 기침이 그걸 너무 마셔야 심하실 때는 음식을 못 삼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액체만 따라서 따로 마셔도 됩니다. 이제 물론 더 좋은 예방 차원 또 좋아지게 하는 차원에서는 이 배숙을 통째로 갈아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통째로 갈아서요? 근데 보기에도 이쁘고 그냥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씹는 느낌도 있으니까 왜 갈아서 먹어야 되죠? 실제로 모든 식물의 영양분은 바깥쪽에 껍질에 주로 많이 있죠. 껍데기까지 그래서 먹으니까. 기침과 가래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서 이 감기를 예방하는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대부분 이 배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숙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 껍질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먹기 위해서인데요. 생으로는 껍질을 좀 씹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배 껍질을 조금 더 이 배숙으로 찐 다음에 더 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갈아서 껍질채 먹도록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다. 몸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제 도라지 배숙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호박씨를 넣은 도라지 배숙입니다. 자,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다 같이 한번 맛을 볼까요? 네. 막 느낌상으로는 마두 갈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뭔가 하얀 그렇죠, 거. 걸쭉해서. 어머.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도라지 얘기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껍질을 그냥 먹으라고 하면은 진짜 싫은데 이러니까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예. 이 도라지 배숙을 약으로 먹는 비결 아직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바로 기간입니다. 이렇게 만든 도라지 배숙은 3개월 정도를 꾸준히 하루에 한 번 정도를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만성기침의 원인이 되는 주로 인후두 부위와 이 호흡기에 있는 염증이 충분히 없어지고 조직이 다시 재생되기까지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또는 3, 4일, 5, 6일 정도 드시고 효과 없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한 식품이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를 꾸준하게 3개월까지 드시면 많이 만성기침을 비롯한 이 호흡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죠. 숨통을 막는 기침. 그리고 감기가 걱정인 분들이 이 호박씨 도라지 배숙을 좀 약이 되게 제대로 만들어서 좀 3개월간 쭉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신가 시간입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먹을 거 많이 나와서 좀 힘드셨죠? 건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성 기침의 원인이 코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후비루 증후군 저희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먼저 용어 설명부터 드리면요. 네네. 뒤로 넘어가는 콧물이란 뜻의 단어인데요. 아. 네, 이 뒤로 넘어가는 콧물이라는 후비루가 과도하게 목 뒤로 넘어가면서 이 기침 등의 여러 불편한 증상을 유발시키는 질환을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뒤로 넘어갈 때는 보통 이렇게 뱉어낼 수 있지 않나? 그게 안 돼서 넘어가는 거군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콧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아도 기침만 할 경우도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꼭 앞쪽으로 나오는 콧물이 없는 경우에도 네네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콧구멍 안의 점막은 바싹 말라 있는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촉촉하게 유지돼야 되는 공간인데요. 강아지 여기 코처럼. 네, 그렇게 좀 촉촉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 속의 비강 점막에서는 이러한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점액이 생성되는데요. 이 점액은 점막을 부드럽게도 해주고 또 이물질들도 제거해주고 또 코로 들어온 공기의 습기를 또 제공해주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비물이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또 그 점성이 또 지나치게 찐득해질 때 그런 분비물들이 이제 목 안쪽의 점막을 자극하게 되면서 그런 만성적인 기침 등의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후비루 네, 증후군은 또 기침 외에 다른 증상은 없는 건가요? 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지속적으로 목 뒤로 뭔가 점액이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불쾌한데요. 만성적인 기침이 유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목 아래쪽에 뭔가가 고여 있는 듯한 이런 이물감 때문에 반복적으로 헛기침 등의 뭔가 뱉어내는 소리를 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헛기침 소리를 자주 내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자체로 목 점막에 손상을 줘서 굉장히 안 좋다고 네, 목 통증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 목 안쪽이 조인 듯한 느낌이 들면서 호흡하는 데까지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목을 망가뜨리는 그렇죠. 거죠. 물리적으로 목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난 처음 알았어. 우리가 보통 기침을 많이 하게 되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내가 폐가 조금 문제가 있나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흔하게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기침을 유발하는 뭐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염 등의 다른 여러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에 감별을 위한 전문의의 진료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러한 질환의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침약에도 잘 듣지 않는 만성적인 기침이 있는 경우에는 후비루로 인한 이 질환을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만나볼 주인공도요. 만성 기침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기침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가래 같은 게 이제 목 뒤쪽에서 걸리고 이제 자려고 하면은 약간 기침하는 증상이 조금 심해지고 그랬어요. 맞아요. 갑자기 올해 10월부터 갑자기 그래가지고 자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야 잠이 오는데 기침을 해서 잠을 못 잤던 거 같아요. 목 안쪽에 이물질이 약간 걸려있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기침을 저도 강제로 하게 되고 그리고 맞아요. 약간 가슴도 약간 기침 때문에 약간 아프고 그랬던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 잔기침을 그럼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런 기침 거죠. 아무 데서나 못 해요. 맞아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기침할 때 무척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자다가 기침 나오면 자꾸 잠에서 깨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참 숙면에도 방해가 되더라고요. 점액질이. 지금 뭘 하는 거지? 혈액 저것도 검사. 피 검사를 해요? 알레르기 검사를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거군요.
한 달간 기침을 계속하면 우리가 겁나지. 네. 최근에 기침이 너무 좀 심해져가지고 한 11월 말쯤부터인가 그때쯤 기침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병원을 좀 찾기 시작했었는데 병원 가서 뭐 검사도 이것저것 받아봤는데 뭐 그냥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제 기침은 더 계속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네, 병원을 계속 좀 찾아보게 됐었거든요. 기침 증상도 있었지만 약간 목이나 코 쪽 비로에 뭔가 약간 이물질이 차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약간 답답한 기침? 가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뱉고 싶은 그런 기침 있잖아요. 네. 그 기침을 하는 순간은 잠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진짜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분비물이 보이는군요. 네. 꽉 차 있네요, 분비물이. 꽉 차 있는 거죠, 지금 네, 저 저기요? 엑스레이상의 부비동에 농이 차 있다가 호전된 모습입니다. 네네. 그럼 아까 저런 거는 약간 축농증 같은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농증, 부비동염에 진단이 되신 분이고요. 네. 그에 대한 치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어떤 환경 문제에 큰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가장 연관이 깊은 기침을 한다는 게 이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달 이상 막 기침을 하고 이러면은 내가 진짜 병이 미세먼지 있나? 때문에 뭐가 네.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후비루 증후군이 이것도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검사를 약간 의심이 되면 진행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 내시경을 통해서 네. 기강 안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시경을 좀 해보는 게 좋군요. 네. 네. 그래서 점막이 이제 부어 있진 않은지 또 분비물이 너무 많이 생성돼 있진 않은지 네. 또한 이런 분비물이 코 뒤에 많이 고여 있진 않은지 또 색깔이 너무 진하진 않은지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게 되고요. 예. 또 후두 내시경으로 이제 목 아래쪽으로 관찰을 해서 이 목 안쪽 점막에 이러한 분비물들이 들러붙어 있는 소견들이 보이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CT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시경으로 했을 때 좀 판별이 어려우면은 다른 검사를 진행하신다는 추가적인 거죠?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혹은 어떤 질환이 의심될 때는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내시경이 들어가가지고 네. 코의 상태나 어떤 분비물의 그 색깔이나 이런 걸 보고도 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검사고 가장 기초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상에서 어떤 것들의 이제 증거가 보이고 의심이 될 때는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검사들과 이제 진단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콧물이 자꾸 넘어가면서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 후비루 얘기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의식하게 되는데 저도 네. 이게 발생하는 원인이 그럼 뭔가요? 네, 우선 원인으로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혈관 운동성 비염 등의 여러 가지 비염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알고 있는 네네. 이 부비동염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농증도 한 작용을 하는군요, 그럼요. 기침에. 네네. 예. 그 외에도 또 찬 공기 등의 이런 단순한 온도 변화, 또 임신이나 호르몬 변화, 그리고 이 코 안쪽 구조가 네네. 휘어져 있는 비중격 망곡증 같은 이 구조적인 문제들도 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이런 증상이 많이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온도 변화가 얘기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거가 찬바람을 맞으면 갑자기 왜 기침이 난다거나 그렇죠. 네. 콧물이 많이 생기거나 이러는 네네. 것도 혹시 알러지인가요? 그러니까는 찬바람 이런 알러지라고 것들이 하죠? 예. 네네.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그 자체로 물리적인 온도 변화로 인한 그런 자극이 점막 변화를 유도를 하고 또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알러지 성황 다른 사람은 똑같은 찬 공기를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그런 증상 이제 결국에 그런 것들이 과민한 알러지 성향으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는 이게 약물로 가능한 건가요? 네. 알레르기가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알레르기가 원인인 경우에는 의심되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하는 이 회피요법과 또 비염에 대한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되고요. 아까 피만 이렇게 채취를 해도 알러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요새는 대표적인 5, 60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내 몸속에 그거에 대한 과민하게 반응하는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편리하게 혈액 검사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예. 또한 이 치료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면
이 부비동염 같이 세균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의 구조에 이상이 있을 때는 수술 쪽 치료로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양쪽 콧구멍을 우리 나눠주는 가운데 칸막이인 비중격. 이게 심하게 휘어진 경우를 콧대요. 요 가운데 칸막이죠. 네. 그걸 비중격 망곡증이라 그러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강 내 공기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비염이나 부비동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가장 선생님들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셔서 궁금한 거는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자, 네. 후비루 증후군 예방 방법 좀 알려주시죠. 사실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은 없으실 건데요. 네. 이 코 안에 분비물을 우선 묽게 하기 위해서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요. 또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트는 등의 요즘 같은 경우죠. 생활 환경의 습도를 높이는 노력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식염수 비강 세척도 코 점막의 분비물 및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후비루 증후군은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심에도 잘 치료 안 해서 만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본인의 기침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코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근처 병원 가셔서 코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제때제때 치료해야죠. 무서워하지만 마시고 바로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